물노른 나뭇가지에 작년가을 남겨두었던 꿈들이 아름다운 꽃으로 푸른 잎으로 피어납니다. 생동하는 계절 봄입니다. 이맘때면 내 어릴 적 고향에서는 하루 해가 짧은 만큼 무척 분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농사철을 맞아 씨앗을 뿌리고 농토를 일구던 고향의 모습과 저녁 무렵 누렁이 황소를 앞세우고 흙먼지 날리는 신장로를 부지런히 걸어 집으로 가던 어른들의 모습이 정겹게 느껴지곤 했었습니다. 창밖에 화사한 햇살이 포근하게 느껴지는 하루,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는지요? 안녕하세요. 시인 여기용입니다. 세종 FM 98.95MHz 여기용의 문화가 산책,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합니다. 진성, 못난 놈. 남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은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미역국 드신 애미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금없으신 분야. 숫덩이 같은 인생아. 일도 하기 이르니 그리 가르쳤건만 구구단 밤에 배웠더냐 못난 놈. 남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은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신 애비 생각나지도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금없으신 분야.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소귀에 경리끼냐 못난 놈. 남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두 달은 뻗고 잘 자니 자식 낳았다고 잔치 벌리신 부모 통곡 들리지 않더냐. 무엇을 주워 먹고 금없으신 분야.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그리 가르쳤건만 소귀에 경리끼냐 못난 놈. 오늘 스튜디오에는 어렵게 청년 농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농부라는 일이 어렵고 힘든 일인데 당당하게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그 용기를 응원해주고 싶어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에코파머 임다빈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임 대표님. 한창 바쁠 시기에 방송 초대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이제 청년 농부로 활동하고 있는
에코파머 대표 임다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청년농부라고 소개드렸는데 청년농부라는 거에 대해서 직접 한번 간단하게 소개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요즘은 그 농업을 이렇게 중년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앞으로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좀 잘 해나가자, 청년들이 좀 힘을 내서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에 농부, 앞에 청년을 붙였어요. 네. 네, 그래서 청년 농부라고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네, 아주 신선한 이름이에요. 네. 제가 임 대표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상당히 활동력이 큰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꿈을 펼쳐가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요즘에 한참 이제 농사철이 시작됐잖아요. 네네. 네, 농사는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저는 원래 기존에 갔던 직업이 운동선수였어요. 네. 14년 정도 사이클 프로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활동을 하면서 이제 운동선수가 먹는 것이 자기가 활동하는데 연료로 이렇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직업보다는 먹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은퇴를 이제 생각할 때쯤에 어떤 일을 해보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먹거리에 관련된 일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더니 들여다보니까 이제 생산이 없이는 소비가 없다라는 걸 조금 알았어요. 제가 가끔 이제 운동할 때도 상추를 혼자 키워본다거나 이런 좀 취미를 갖고 있었긴 있었어요. 그러면서 농업을 한번 해볼까라는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대단하게 용기를 내신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미래에 어떤 거를 할까라는 거를 생각하기는 참 여러 가지가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내가 뭔가 좀 작물을 키워서 내가 먹는 거에 좀 기여를 해보고 그거를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해서 같이 건강해지는 삶을 영위해보자라고 생각하는 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맞죠. 그래서 참 멋있으십니다. 막상 농사일을 해보니 어때요? 어떤 어려움이 있던가요?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이 좀 가장 어려웠어요. 그렇죠. 저희가 뭐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전문적으로 제게 멘토는 계셨지만 저희 이제 농지에 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상황이 조금 되진 않았었어요. 도움을 많이 주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걸 뭔가 기술적으로 혼자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 가장 어려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체력적으로 제가 아무래도 운동선수였어서 다른 사람보다는 체력이 되게 좋은데 농사를 하면서 체력이 부족하구나. 그래도 부족해요? 네, 많이 느꼈습니다. 네, 제가 그 한창일 때는 예초기를 한 7시간 정도 돌린 적이 있어요. 하루에? 네네. 그리고 나서 이틀을 꼬박 누워서 지냈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임 대표님 만나서 이렇게 볼 때는 참 여자 장사 같이 느껴졌는데 네. 그래도 농사일이 네. 하다 보면 그렇게 체력에 붙인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네, 너무 힘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래도 참 대단하신 거죠. 농사일 전에는 아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운동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거를 한번 좀 이렇게 짧게나마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대전 버드네 중학교를 졸업하고 네. 대전 체고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바로 나주시청에 갔다가 뭐 대전체육회도 있었고 대구시청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천시청에서 이제 은퇴를 했어요. 저는 선수 때는 단거리 선수였고요. 단거리 선수였어서 농사같이 길게 꾸준히 봐야 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더라고요. 달리기? 사이클이었습니다. 사이클이었어요. 네, 저는 자전거 선수였습니다. 저는 단거리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네. 육상을 하셨나? 이렇게. 네, 사이클에도 중장거리, 단거리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짧은 단거리였고요. 그래서 더 체력적으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운동과 농업이 좀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네. 저도 어릴 적에 청년기 뭐 중고등학교 이때쯤에는 네. 큰아버님을 도와가지고 농사일을 해본 경험은 있어요. 네네.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자의 몸으로 쉽지 않은 선택을 하신 거에 큰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대표님과는 몇 년 동안 사업으로 이렇게 같이 일한 경험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예의도 바르고
사력 있게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제가 반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우, 감사합니다. 지금 농장에는 어떤 작물을 심을 계획이신지요? 저는 지금 이제 엽채로 샐러드 야채를 아. 심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제 농지를 구매를 하고 하우스를 짓고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여서 지금은 잠시는 쉬고 있어요. 네. 쉬고는 있지만 이제 성토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우스는 또 어떻게 지어야 되고 이런 것을 좀 고민을 하면서 또 이제 업자분들이랑 소통하면서 그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우면서 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일반적이지 않게 많은 걸 배우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네. 뭐 크게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네. 여기 그 논산에 네네. 딸기 농사 짓는 그 24살짜리 청년 농부 김지훈 대표라고 있더라고요. 오. 그분은 아예 처음서부터 농사일에 도전을 해보자고 생각을 하고 학교를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오. 그래서 경기도 광명 출신인데 네. 논산에 와서 한 800평 정도의 딸기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최근에 언니가 합류를 해서 이제 업무 분장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고 없는 곳에서 농사 3년 차라고 하면 아 그래도 꽤 조예가 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사를 읽으면서 야 역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앞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남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임 대표님도 못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연고가 사실 농업에 대한 연고가 없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저 같은 상황에 처하신 청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농업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농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전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전할 때에 저 같은 모델을 보고 좀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면 제가 하는 일이 좀 최고로 좋은 일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으로 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농장에는 어떤 작물을 심을 계획이세요? 일단은 하우스 안에는 네. 엽채류를 심을 건데요. 엽채소. 네. 요즘에 유럽 채소라고 해서 샐러드용 야채가 많이 나와요. 네, 그렇죠. 제가 운동이랑 연관이 있다 보니까 또 건강에도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좀 엽채류를 재배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나아가서 이제 샐러드 가공까지 해서 샐러드를 만들어서 판매한다면 제가 이제 운동도 했고 하니까 마케팅적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네. 생산도 하고 가공도 그걸 하고. 가공도 하고 네. 그걸 또 같이 이렇게 나누는 작업도 그러니까 네. 이렇게 조리를 해서 네네. 나누는 작업 그 일까지 같이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이야 멋있습니다. 요즘에 뭐 환경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비건 음식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던데 그런 쪽에도 조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도시를 가꾸는 텃밭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활동을 할 때 여러 농산물을 키워보면서 아마 거기서 또 많이 배우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제가 그 원래 법인 이름이 도시를 가꾸는 텃밭으로 시작을 했어요. 도시 안에서 농사를 짓는다. 맞습니다. 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좀 더 이제 크게 좀 잡아보자라고 생각해서 에코파머라고 이제 상호를 변경을 했고요. 처음에 도시를 가꾸는 텃밭은 주택가 안에 있는 주택을 멸실을 했어요. 한 60평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그곳을 멸실해서 텃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텃밭에서 정말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선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와서 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는 장소로 만들었고요. 에코파머가 되면서 농지를 확보했고 농지 안에서 이제 생산을 조금 더 크게 나아가는 방향성으로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아, 이제 이렇게 대화 나눈 적은 길게 깊이 있는 대화 나눈 적은 없는데 참 조리 있게 말씀도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공해 우리 먹거리를 만들고 공급하는 일이 요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죠? 네. 환경이 많이 오염된 지금 신선한 먹거리가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영성입니다. 헤븐. 왜 이제 왔나요 더 야윈 그대 나만큼 힘들었나요 두 번 살게 하네요 그댄 내 삶은 난 모든 걸 버리려 했죠 왜 나를 떠나요 아플 거면서 사랑이 여기 있는데 다신 그러지 마요 내가 죽어요 그댄 나의 숨이니까요 나 그대 잃는다는 것내 삶이란 것 살아도 지옥인 거죠 그댄 나의 전부 그댄 나의 운명 헤어질 수 없어요 영원보다 먼 곳에 우리 사랑 가져가요 눈물 없는 세상 나의 사랑 하나로만 그대 살게 할게요 그대와 나 영원히 행복할 그곳 울어도 되나요 그대 앞에서 고마워 눈물이 나요 기다렸던 날들이 너무 아파서 그대 다시 미워지네요 사랑은 버린다는 것 모든 걸 잃는 것 상처만 남기잖아요 그댄 나의 전부 그댄 나의 운명 헤어질 수 없어요 영원보다 먼 곳에 우리 사랑 가져가요 눈물 없는 세상 나의 사랑 하나로만 그대 살게 할게요 그대와 나 영원히 행복할 그곳 그댄 나의 전부 그댄 나의 운명 헤어질 수 없어요 영원보다 먼 곳에 우리 사랑 가져가요 눈물 없는 세상 나의 사랑 하나로만 그대 살게 할게요 그대와 나 영원히 행복할 그곳 지금 여러분은 98.9MHz 세종 FM 역용의 문화가산 책을 듣고 계십니다. 방금 노래 김현성의 헤븐이라는 노래는 우리 임 대표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예요.
좀 젊은이들이 부르고 듣는 그런 노래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그런 노래를 한번 듣게 됐네요. 좋아하는 노래인가 봐요? 네, 근데 요즘은 아니고 한 2002년도에 나온 노래인데요. 음, 근데 그때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노래예요. 음, 근데 이게 사랑 얘기였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청소년기 때 좀 듣고 좀 가슴에 조금 설렘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좋은 노래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일 이야기를 더 들어볼게요. 아직은 초보 농부인데 농사를 하면서 어떤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셨는지 좀 네. 그걸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농업을 하면서 가장 매력을 느꼈던 건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였어요. 그 오랫동안 경쟁하는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그 부딪히고 힘들고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고 이런 게 되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씨앗을 심고 내가 물을 주고 자라나는 과정을 보면서 아, 굉장히 자연스럽다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되게 편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 농사 매력 있다. 확실히 이렇게 느낀 것 같습니다. 그게 큰 범위로 보면 농사인데 사실은 작은 의미로 보면 씨앗을 뿌려서 네. 싹을 틔우고 네. 그것이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을 보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면서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임 대표님의 그런 마음을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죠? 네,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땅은 진실하다고 합니다. 잘 가꾸고 정성을 쏟는 만큼 보답을 한다지요. 그 속에서 깨닫는 삶의 이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듯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운동도 하시던데요? 저는 이제 사이클을 은퇴하고 나서 되게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어요. 운동선수를 직업으로 갖고 있을 때는 혹여나 다른 운동을 했을 때 다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도전을 못했었는데 아, 이제는 되게 자유로운 몸이 됐잖아요. 근데 사실 자유롭지만 이런 걱정을 해요. 다른 운동을 하면서 또 다치면 아, 농사는 누가 짓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건 풋살이에요. 단체 운동인데 저희도 단체 종목은 있지만 뭔가 뛰면서 협동해서 하는 것 자체에 희열감이 조금 있더라고요. 좋죠. 그리고 골대에 예. 제 골이 들어갔을 때 아. 그때 희열감이 아, 진짜로 이 엔돌핀이 너무 많이 도는 그런 운동이고 또 작년에는 또 씨름도 한번 또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워낙 또 힘이 좋다 보니까 씨름도 저한테 좀 잘 맞았고 그리고 요즘은 새벽에 수영도 다니거든요. 너무 많이 하죠. 만능 선수네요. 만능 선수. 그러니까 다 잘하고 싶은데 너무 조금씩 하니까 완벽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하여튼 뭐 젊을 때 이런 운동 저런 운동 다 접해 보면 네. 나중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본인이 좋아했던 그런 운동 쪽으로 꾸준히 이제 취미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예. 네. 원래 아까 얘기할 때 보면 사이클 했다고 하셨잖아, 그죠? 네, 네. 그때 그 좀 이야기 잠깐 좀 뭐 좀 기억에 남는 거 들려주실 게 있으실까요? 제가 14년 동안 이제 사이클 선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을 되게 많이 겪었는데 사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낙차가 아닐까 싶어요. 자전거를 타면서 넘어져서 다쳤던 기억들이 사실 많이 그렇죠. 있거든요. 제일 기억에 남겠죠. 네, 예. 그래서 이곳저곳에 몸에 흉터도 많고 지금도 사실 운동을 하는 것이 내 근육을 좀 버티게 할 수 있게끔 운동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되게 몸이 금방 또 아파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뭐 그렇던 기억들도 있지만 이제 뭐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딴다거나 뭐 같은 팀이 우승을 한다거나 그럴 때의 기쁨이 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 때도 있고 제가 가끔 시합 영상을 동영상으로 보는데 아직도 제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3년이 지났는데 이거 못 내려놨구나 아직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자전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좀 자전거도 가끔 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는 그 시각
장애인 선수의 파일럿도 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서 되게 재미도 많이 느꼈고 또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선수분을 이끌고 가야 된다는 뭔가 자전거에서의 책임감.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또 장애인 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뭐 선수가 아니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네. 이어가는 활동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네. 좋은 경험도 하시고 또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하십니다. 땅 이야기 해볼까요? 땅은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땀을 흘린 만큼 꼭 보답을 해준다고 하죠. 어떤 매력에 이끌려서 농사를 하시게 되셨는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땐 어떻게 극복하시는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서 혹시 빠진 이야기가 있으면 해줘 보실 수 있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네. 때. 저는 첫 번째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저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 네, 저를 돌보시고 있다는 그런 뭔가 믿음을 가지고 좀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고요. 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의 항상 응원을 이제 아끼지 않아 주시는 가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가족에게 가장 많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이 길이 힘들다는 거를 제 지인분들이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되게 응원을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지인분들이 좀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끔 자주 뵀잖아요. 네. 근데 전혀 힘든 기색이 없어. 항상 보면 이렇게 밝게 웃고 네. 긍정의 에너지가 아주 넘치시는 게 네네. 예,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 속에서 언뜻 생각할 때는 뭐 힘든 게 있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오늘 막상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도 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농사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실질적으로 농사는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힘든 것을 해내는 것은 또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청년들이 요즘에 힘든 일을 좀 이겨내는 거가 좀 어렵다고 해요. 기피하죠. 네네네. 네. 근데 이해는 많이 가는데 좀 뭔가 함께 좀 도울 이제 사람들이 있다면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이 어렵지만 또 시작하게 되면 옆에서 돕는 손길들이 분명히 많이 생길 거고 또 도움이 필요할 땐 농업기술센터나 농업 관련된 이제 뭐 농축부에 문의를 조금 해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청년이여 꿈을 가져라 하는 거에 농사를 이렇게 네. 좀 가져보라고 이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재미있고 보람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노래 두 곡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문주란의 남자는 여자를 귀찮게 해 연속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채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난 다시 잠들고만 싶어. 어린 시절 꿈속으로 난 다시 꿈꾸고만 싶어. 마냥 웃던 어린 시절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난 다시 잠들고만 싶어 어린 시절 꿈속으로 난 다시 꿈꾸고만 싶어 마냥 웃던 어린 시절 젊은 한숨이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거야 젊은 상처가 사라지는 날 세상은 진정 아름다울 거야 한바탕 웃음으로 모른 체 하기엔 이 세상 젊은 한숨이 너무나 깊어 한바탕 눈물로 잊어버리기엔 이 세상 젊은 상처가 너무나 커 처음에 사랑할 때 그이는 씩씩한 남자였죠 밤하늘에 별도 달도 따주마 믿어온 약속을 하더니 이제는 달라졌어 그이는 나보고 다 해달래 애기가 되어버린 내 사랑 당신 정말 미워 죽겠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결혼을 하고 난 후 그이는 애기가 돼버렸어 밥 달라 사랑 달라 보채고 둘이서 놀기만 하재요 할 일은 해도 많은데 자기만 쳐다보래 웃어라 안아달라 조르는 당신 골치 아파 죽겠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남자는 여자를 정말로 귀찮게 하네
씨를 뿌리고 잎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까지 한순간도 한눈 팔 시간이 없는 것이 농사일입니다. 때를 잘 맞춰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도움이 없이 농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때 맞춰 비가 와야 되고 햇살과 바람이 거들어 주어야 농사는 풍년을 기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도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야 행복하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가 봅니다. 우리 임 대표님이 농사일로 생산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저는 원래 당진에서 농사를 지었었는데요. 네. 연고지는 대전이었어요. 네. 네, 당진에 가서 농사를 지은 이유가 땅이 없었거든요. 이제 대전에서 사실 거리도 있고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대전 안에 있는 농지를 알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살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경영체를 넘겨주는 일이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렇겠죠. 근데 경영체가 있어야 제가 이제 합법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경영체를 줄 수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못 찾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친구랑 나누다가 친구 시아버지께서 이제 당진에 밭이 있는데 한번 여쭤볼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리고 뭐고 상관없이 좋다. 한번 여쭤봐 달라. 그래서 여쭤보니 흔쾌히 수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거기서 생산을 해봤는데 감자를 생산을 했습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그 유기농으로 감자를 짓는다고 그냥 아무것도 약을 쓰지 않은 채 농사를 지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가지고 꽤나 고생하셨겠어요. 네, 원래는 친환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에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장 힘들었던 게 풀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풀을 죽여야 되는지 이걸 잘 몰랐기 때문에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지금은 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약을 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첫 농사 지신 게 감자였군요. 네. 저도 그 감자 얻어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유기농 감자였습니다. 아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쪄가지고 다 먹었는데 네. 그냥 조리해 먹는 것보다 쪄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네. 예, 그랬군요. 네. 당진까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농사일을 지셨다는 것도 참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보통의 그 꿈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러면 당진에서 농사도 지셨고 금년에는 이제 내 땅을 준비를 해서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꿈이 있겠죠? 네.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되겠다고 하는 네네. 그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농업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건 그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좀 돌봄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사회적 배려자분들이 가장 취약한 게 먹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주거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먹거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결핍이 되면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삶의 3대 요소라고 해서 의식주 얘기하지만 네. 식이 먹는 거가 제일 먼저 우선이거든요. 네네. 그 먹지 않으면 그냥 영양실조 걸리고 이제 또 죽게 되니까 네.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하여튼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저도 열심히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때요? 오늘 이렇게 방송에 출연하셨는데 소감 한마디 좀 들려주시죠. 제가 이렇게 귀한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사실 너무 떨리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되게 그랬어요. 근데 너무 편안하게 대화를 조금 이끌어 주셔가지고 좀 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아직 조금 우리가 대화할 게 좀 남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직도 이 떨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조금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중간에 이걸 한번 슬쩍 물어본 거는 네. 우리 긴장감도 풀고 네네. 그동안 얘기했던 것도 한번 정리해보는 마음으로 네. 한번 소감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이제는 잠시 농사일이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짬짬이 학교 강의도 나가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강의인가요? 저는 농업에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유기농업 기능사 자격증도 있고 또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뭐 대농은 조금 어렵지만 작게나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공부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체험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의 저희가 하는 수업은 그 키우고 같이 수확해서 요리까지 해먹는 그 연결성 있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씨앗을 심고 같이 물 주고 길러서 수확해서 먹는 그 기쁨을 좀 나누는 수업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기른 거를 수확을 해서 먹고 네. 그게 참 본인이 직접 기른 거를 먹는다는 게 굉장히 가슴 뿌듯하고 기른 사람도 참 좋겠네요. 그죠? 네. 아이들은 이제 자라면서 처음으로 이제 돌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정성껏 돌봐야 되고 내가 사랑을 줘야 되고 그것을 식물에서 내가 먹는 것에서 느낄 수 있는 게 좀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일찌감치 사랑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역시 농사일과 연관된 강의이군요. 그래서 키우고 뿌리고 키우고 그걸 이제 채취를 해서 먹는 것까지 일관성 있게 강의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참 중요한 활동을 하십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 먹거리를 알게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도록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저도 평소에 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환경에 문제가 있고 네. 기후위기에 절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그런 부분들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이들이 우리 다빈 대표님을 무척 좋아할 것 같아요. 제가 막 사나운 이미지는 사실 아니에요. 좀 많이 웃기도 하고 근데 수업 시간에는 좀 단호할 땐 단호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사랑스럽게 말하지만 또 단호할 때는 또 단호하고 또 품어줄 때는 품어주고 이런 게 아이들에게 좀 매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만족도를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저에 대한 만족도가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많이 뿌듯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인기가 좋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뭐 아이들하고 이렇게 교육하고 강의하고 하는 과정에서 무슨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죠? 있나요? 얼마 전에 저희가 아이들이랑 이제 걸음을 만들었어요. 퇴비도 주고 근데 소변으로 아이들이 직접 이제 걸음을 만들었는데 요즘 그런 경험을 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또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이. 네. 근데 그것을 직접 해보고 또 퇴비도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발효된 퇴비도 땅에 주면서 냄새가 사실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서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심하다. 이건 맡을 수 없는 냄새다.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너의 이제 대변 냄새보단 낫다. 이러면서 아이들이랑 되게 많이 웃었던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즐거웠습니다. 네. 참 예쁘게 말씀도 잘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윤하가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 생각이 많은 건 말이야 당연히 해야 할
방금 들은 노래 윤하의 사건의 지평선인가요? 이 노래도 우리 임 대표님께서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부르는 노래, 즐겨 듣는 노래였어요. 네. 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네. 누구나 꿈은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꿈이고 행복이라면 절대로 내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실천하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가는 꿈이야말로 성공을 가지고 오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젊은 농부 임다빈 대표님은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좋은 말씀 전해주시려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돌봄 사업을 계획하신다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들려주시겠어요? 먹거리는 가장 이제 취약계층 분들에게 좀 많이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업으로 자리를 잡고 또 취약계층에게 먹거리로 또 제공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퇴소아동들에게 농업의 일자리 경험을 시켜줄 수 있고 또 이제 시설 아동들에게는 뭐 일 경험을 미리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할 수도 있고 또 농업 교육을 통해서 좀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더불어서 살아야 하는지 좀 알려줄 수 있고 이런 걸 통합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좀 농업의 가치를 좀 창출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주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예. 그래요. 농사 일을 참 하다 보면 좀 그 진실성이 농작물에서 벌써 느껴지는데 우리 임 대표님 말씀 중에서도 그 원대한 꿈이 진실성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많이 응원할게요. 저도 많이 배우고 같이 옆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년농부 임다빈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끝곡으로 조용필 그 겨울의 찻집을 남기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뵙겠습니다. 본 방송은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청취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쳤지. 마른 꽃 깔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요. 뜨거운 일은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대 나의 사랑아. 아름다운 제 사랑 때문에 홀로 지샌 긴 밤이요. 뜨거운 이름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 나는 걸까.
그대 나의